수명을 연장해 운전 중인 월성원전 1호기 가동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원형이 보존돼 국가 사적 지정을 앞둔 경상 감영이 엉터리 보건공사 때문에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대구는 올해 초등 신규 교사 임용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봤습니다. 통합공항 이전 후보지로 유력한 곳 어디인지 분석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까지는 평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면서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영하 1.5도, 낮 기온은 영상 7도 예상되는데요. 어제보다 구름의 양은 많아지겠지만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때문에 날이 부쩍 추워지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 차가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또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는데요. 모레까지 10에서 30cm가량, 많은 곳은 50cm 이상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 피해 없도록 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대기도 점차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대구와 경북 내륙,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에 화재 사고는 물론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보 1호 숭례문 복원 과정에서 대규모 부실과 비리가 드러나 파문이 일었었는데 아직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원형이 보존돼서 국가 사적 지정을 앞둔 경상 감영도 엉터리 보건공사 때문에 심하게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성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상 감영 안에 있는 대구 유형문화재 2호 징청각의 모습입니다. 조선시대 경상도 관찰사의 처소로 기존 사방이 뚫려 있던 형태를 지난 2010년 복원했습니다. 그런데 마루는 손가락이 드나들 정도로 심하게 갈라졌고 건물 내부는 더 심각합니다. 걸려 넘어질 정도로 울퉁불퉁한 바닥. 심하게 뒤틀어진 마루를 잡으니 구멍이 뚫려버립니다. 벽면 나무도 갈라졌고 싸구려 경첩이 곳곳에 박혀 있는가 하면 벽지도 뜯어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석 달이 넘게 지나 문화재 전문가, 대구시 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갈라지고 치솟아 오른 마루는 상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구조입니까? 이게 설계가 제대로 돼가지고 한 겁니까? 이런 게 이거 다 짜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싸구려 경첩도 그대로 박혀 있고 외부 기둥은 갈라지고 뒤틀려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었습니다. 조선시대 건물을 재현했다면서 화강암으로 된 이상한 아궁이도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아궁이를 저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는 없어요, 저희가. 저 완전히 지금 편리한 대로 그냥 돌 뚝딱뚝딱 갖다 놓은 거고 저쪽에 보면 기둥에 보면은 전 너무 정확하게 맞춰놨잖아요. 기둥을 가로지르는 인방이 있었던 자리도 그냥 무시한 채 날림 공사를 해버렸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여기에 인방이 들어가는 거예요. 딱 자리가 있네. 자리가 있네. 인방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쪽도 쭉 가는 건데. 그렇겠네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인방을 전혀 설치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멘트로 이상하게 마감된 국적불명의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 보니 소주병과 담배꽁초가 나뒹굽니다. 대구시 내부적으로도 보건공사의 이런 심각한 문제점을 이미 지난해부터 알고 있었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쉬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억 원을 들여 이런 엉터리 보건공사를 한 뒤 6년 넘게 문을 걸어 잠그고 방치했던 대구시. 총체적 부실을 인정하며 대대적인 보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성진입니다. 좋습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 예비 후보지 발표가 이르면 이달 중순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각 후보지별 장단점, 해당 지자체의 유치 의사 등을 최종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제시한 후보지별 요건과 자치단체 입장 등을 파악해봤더니 후보지의 윤곽이 군위 의성적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 예비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고령과 성주, 달성, 그리고 군위와 의성군 등 5개 지역입니다. 국방부가 분석한 후보지들 간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선 접근성 면에선 대구 경북 인구 분포의 중심인 군위 부교면에서의 거리가 군위 우보면이 20km로 가장 가까웠습니다. 대구 달성군 합인면은 40km, 성주 용암면과 고령 다산면이 53km, 그리고 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이 45km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청에서 직선거리로 다시 따져보면 후보지 모두 50km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소음의 영향을 받는 세대수는 군위 우보면이 1781세대로 가장 적었습니다. 그리고 군위 소보와 의성 비안면은 1905세대, 달성군 합인면 2959세대, 성주 용암과 고령 다산면이 3449세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지 내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군위 우보면에는 장애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지역들에는 도로와 하천, 송전탑 등 공항 건설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같은 평가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인데요. 직접 들어봤습니다. 먼저 공항 유치 찬성 의견을 국방부에 제출하겠다는 지자체입니다. 우보에 현재 두 군데 있거든, 단독지구가. 주민 피해가 제일 적은 곳에 한 군데를 이제 정해달라고 이제 그래 이야기를 해야 되죠, 정식으로. 지금 후보지 자체가 비안한 우리 도암하고 소보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찬성하는 거죠. 고령 쪽으로 이렇게 나누어 하는 건 이거 반대다. 우리 성주에 단독 입지를 정해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민 여론뿐 아니라 단체장이 반대하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합인에서 반발 심하고 다사 쪽에 7만 4천 인구가 있는데 거기서 또 반대한다. 우리는 뭐 반대다 뭐야. 반대로 낼게 반대로. 일단 원하지 않는 쪽으로. 고령은 일단 뭐 공항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우리가 낼 그런 또 분위기고 그렇게 지금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유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국방부의 기본 방침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과 고령군은 후보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애초 고령군과 공동 후보지로 선정된 만큼 성주군의 단독 유치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군위군 단독 지역이나 군위의성 공동 포함 지역이 될 공산이 크다는 예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들 자치단체 찬성 반대 의견을 오는 10일까지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올해 대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 신규 발령 계획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년과 달리 명예퇴직이나 휴직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인데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받지 못한 대기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대구에서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199명 가운데 157명이 2년이 넘도록 발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신규 교사 발령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3년 안에 발령받지 못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발령 취소가 실제로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경북 인근의 학교의 기간제를 알아봐야 되나 고민하는 애들도 있고 최근 5년 사이 선발한 대구의 초등학교 예비교사를 보면 2013년 400명에서 2015년 199명, 올해는 49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5년 동안 1,075명을 선발했지만 이 가운데 발령 인원은 784명으로 291명이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발령받지 못한 예비교사들은 이른바 열정페이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발령 대기자를 상대로 한 학기에 60일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거나 아니면 30일 동안 교육 기부를 하라고 했습니다. 학자 중에는 30일 동안 기부를 하고 아무런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어요. 대구시 교육청은 예년보다 명예퇴직자가 많이 준 데다 휴직교사의 복직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대기 기간 3년 안에 모두 발령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휴직자가 줄면서 복직자가 대폭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과원이 발생하여서 그 신규 발령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학령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학교 통폐합까지 빨라지면서 이 같은 교원 인사 적체는 앞으로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수명을 연장해 운영 중인 월성원전 1호기 가동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 연장 허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수명 연장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장미쁨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년간 수명이 연장된 월성원전 1호기. 석 달 뒤 원전 인근 주민 등 2,100여 명으로 구성된 국민소송 원고단은 원안위를 상대로 수명 연장 허가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실 1부는 이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안위가 수명 연장 심사를 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근거로 원안위가 원자력 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원전 운영 변경 내용 자료를 누락하고 각종 허가 사항을 과장 전결로 처리한 점을 꼽았습니다. 또 원전 계속 운전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위반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환경단체는 노원전 수명 연장의 부당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안전성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비공개로 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자의적으로 안전성을 무시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건설을 허가했던 그동안의 관행을 깨트리는 그런 판결이라고.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 변경 허가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재판부 판단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항소할 계획입니다. 국민소송 원고단도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위해 추가로 계속운전 허가 유력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고 밝혀 수명 연장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갈수록 쌀 소비가 줄면서 농민들이 나날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과 수출로 활로를 찾으려는 시도가 더욱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건엽 기자입니다. 먹음직스러운 빵이 진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현미를 이용해 만든 100% 쌀빵입니다. 몸에 좋은 건강빵으로 최근 입소문이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맛있다는 반응, 그다음에 고소하다는 반응 많이 있고 또 아토피라든가 알러지 환자분들이 그 소문 듣고 많이 좀. 밥쌀 수출에 주력해온 이 농협은 떡볶이용 떡을 만들어 해외 수출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안개쌀로 떡볶이용 쌀떡을 만들어 상반기 중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밥쌀과 함께 가공식품 수출에도 주력을 하겠습니다. 즉석밥과 편의점 도시락 같은 쌀 가공식품이 다양해지면서 쌀 소비가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가공용 쌀 소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200만 톤을 소비하는 밀가루를 대체하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조만간 내놓을 중장기 쌀 수급 대책에 가공용 쌀 판매 가격을 밥쌀 시가 기준에서 밀가루 대체 가능 가격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밥이 아닌 다양한 모습의 쌀 음식이 위축된 쌀 소비를 풀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봉화군 농업기술센터가 잔류농약 기술 분석에서 분석 능력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비록 시골의 작은 농업기술센터지만 그 기술만큼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는 걸 입증한 겁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농림환경식품부가 지난해 10월 농산물 잔류농약 숙련도 평가, 즉 파파스를 시행했습니다. 평가를 신청한 전 세계 70여 개 시험 분석 기관에 100g의 포도 분말에 농약을 타서 국제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봉화군 농업기술센터는 제초제와 살충, 살균제 등의 잔류농약과 첨가물, 영양 성분을 분석해 제출한 결과 Z스코어 0.0을 획득했습니다. 시험 분석 기관의 비교 평가는 Z스코어로 나타내는데
0에 가까울수록 정확한 값입니다. 국제적인 인지도가 높아 전 세계의 국가, 민간 분석기관이 참여하는 파파스에서 분석 능력의 우수성을 완벽하게 입증받은 것입니다. 비록 지방이 있지만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연구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에게 좋은 농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봉화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국립농업과학원의 잔류농약 분석기술평가에 참여해 실험과 분석 능력을 검증받아왔습니다. 봉화군은 국제 수준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 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토양부터 해서 농산물에도 안전하게 잔류농약이라든가 용수까지 분석을 해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역의 작은 농업기관이지만 인력과 장비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세계적인 환경 농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위치 기반 증강현실을 이용한 게임인 포켓몬고 열풍이 불면서 지역 관광 명소에도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이를 활용해서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 대낮 김천 직지문화공원에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보입니다.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휴대폰을 들고 위치 기반 증강현실을 이용한 게임인 포켓몬고에 빠져 있습니다. 게임을 할 때 필요한 포켓몬볼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포켓스탑과 이용자들이 대결을 펼칠 수 있는 포켓몬 체육관이 이 직지문화공원에 많아 이른바 포켓몬고의 성지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 구미랑 김천 인근 지역에 포켓스탑이 이렇게 많은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 유행하는 포켓몬고 때문에 몬스터블로 들었어요. 예, 아무래도 포켓스톱이 많다 보니까. 지난 주말과 휴일에는 역대 최고 인파가 몰렸습니다. 관리소 측은 반갑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관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원래 동절기에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없는데 요새 설 때부터 포켓몬고 그 영향 때문인지 젊은이들이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포켓몬고를 활용해 아예 관광객 유치에 나서는 지자체도 생겼습니다. 고령군은 대가야 역사 테마 관광지 등 핵심 관광지 9곳에 포켓몬고를 즐기고 자연스럽게 관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관광 지점에 포켓스탑이 설정이 되어서 이를 연계한 모바일 스탬프 투어라는 그런 연계 관광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있고. 하지만 해외에서 포켓몬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은 교통사고나 보행자 사고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운전 중에 포켓몬고를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 MBC 문화예술 최고의 과정 2기가 어제 저녁 한영아트센터에서 세번맞이 희망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세번맞이 음악회에는 테너 하석배와 이현, 최덕술, 소프라노 이윤경 등이 무대에 올라 우리나라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 등 10여 곡으로 사봄을 날리는 아름다운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대구시의회가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제247회 임시회를 열어 대구시 실국별 업무 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의 의안을 심사합니다. 안건 중 이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 재정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외국 항공사에도 신규 국제노선 지원금을 주는 등 대구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전반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재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내년까지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을 할 때 200만 원 정도의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감면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역대 최다 인원인 신규 공무원 1,625명을 선발합니다. 이는 전국의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서울, 경기에서 많은 것으로 지난해보다 사회복지직과 소방직의 채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필기시험 일정은 사회복지직, 소방직은 4월 8일, 또 구급 식품위생 의료기술직은 4월 15일 등 오는 9월까지 이어집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구 경북 196곳의 사업장을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낙동강이나 주거 밀집 지역과 가까운 사업장, 환경 영향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이 포함됐는데 지난해보다 40% 정도가 늘었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과 환경오염 저감 대책의 적정 시행 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등입니다. 대구환경청은 위반 사업장은 명단을 공개하고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한 지방국토관리청 등은 감사 청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신생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신생아 치료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별로 편차가 큰 가운데 경북은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 병상은 1,700여 개로 4년 전보다 417개가 늘었습니다. 또 인공호흡기 수와 인큐베이터, 저체온 치료기계 구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생아 1,000명당 중환자실 병상 수는 서울이 7.1개인 반면 경북과 전남은 0.7개로 최하위였습니다. 경북 농업기술원 상주감연구소는 종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국내 떫은감 유전자원 가운데 개통이 우수한 3개 품종을 품종보호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품종보호 출원한 감은 곶감용 한잎과 관상수용 미향, 그리고 수분수용 강쇠입니다. 지난 1996년 감나무 200여 그루를 수집해 정밀 검정해 2009년 우수 개통을 1차 선발한 뒤 접목 증식해서 최종적으로 3종을 선택한 겁니다. 상주감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떫은감 연구기관으로 2008년부터는 국가감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돼 떫은감의 유전자원 확보와 보존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평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면서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영하 1.5도, 낮 기온은 영상 7도 예상되는데요. 낮 동안 구름의 양은 많아지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차츰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때문에 날이 추워지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 차가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남부지방은 구름 많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차츰 오후부터는 전국적으로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영천의 기온 영하 4도, 청도 영하 3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최고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의 기온은 영하 4도, 낮 기온은 5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기온은 영하 5도로 시작해 낮에는 6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 9도 예상되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